우리가 이제 공동저당은요, 공동저당은 우리가 일부동산의 일문일권이죠.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등기라죠. 그러니까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을이요 갑에 대해서 3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갑의 A라는 채권 토지하고 B라는 토지하고 C라는 토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저당을 잡는다 이 말이죠. 일물일권이니까 저당권이 몇 개 있는 것이다? 3개 있는 거지. 공동저당은 저당권이 1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러니까 3개면 저당권이 3개인 거예요. 그걸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이것들이 다 3가지가 다 뭐예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동저당에서는 동시배당하고 이시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시배당은 거의 잘 시험에 안 나오고 동시배당의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하니까요. 자,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그 다음에 봐봐, 을의 X토지죠. 채무자, 병의 Y토지죠. 그러면 이 병을 뭐다? 물상보증인이죠. 이걸 잘 봐야 돼. 물상보증인. 그러면 생각을 해봐. 물상보증인하고 채무자가 있으면 원래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채무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못할 때 물상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3채무자는 누구다? 이 제3자는 물상보증인이다 이 말이죠.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저당권을, 그 다음에 정은요,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무는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된 경우 무가 X토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되게 간단해요. 지금 갑은요, 갑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요, 지금 채무자가 누구죠? 을이죠. 을을 가해서 을의 토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죠? 병의 토지하고, 이건 X고 Y잖아요. 이건 X고 여기는 Y잖아요. 여기에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지금 여기는 1번하고 지금 몇 번이 있죠? 2번이 있죠? 1순위하고요. 1순위하고 여기 2순위가 있죠? 1순위, 2순위는 다 누가 잡았죠? 지금 갑이 다 잡았죠. 갑이 잡았는데 갑은 여기에서 피담보 채권이 얼마죠? 5천이죠, 5천을 할게요. 5천은 1순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정은요, X토지. 이게 X죠? X의 2번으로 얼마죠? 2천을 잡았고, 정은 2천을 잡았고요. 여기는 무겠네요. 그럼 무는 얼마 잡았어요? 3천을 잡았네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X토지가 얼마에 경매됐죠? X는 얼마에 경매가 됐어? 4천. X는요, 여기 4천이에요? 4천이 경매되고, Y는요? 여기 병 어디 갔어? 여기요, 여기 3천, 2번, 3천이 여기 배당금, Y토지. X, Y가요, 얼마다? 5천이죠? 5천 이건 4천이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토지가 먼저 경매됐냐? Y토지가 이게 먼저 경매됐죠. 먼저 경매돼서 이 갑이요, 돈을 다 받아가 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자기 땅이 경매가 됐죠?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쌍칼 두고 누굴 쫓아가? 을을 쫓아서 을의 것 쫓아가서 을의 것에서 경매를 해.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 4천이 나오죠. 4천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금 병은 이 갑의 5천은 책임지지만 이 을의요, 후순위 정의 것은 책임은 안 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무한테 3천을 빌렸단 말은 이것은 뭐죠? 자기가 무한테 3천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4천을 가져오죠. 4천을 가져오면 병이 을의 거 4천 가져오면 4천 중에서 무한테 3천을 갚고 자기가 얼마를 가져가고 1,000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한테 3천을 갖고 자기한테 1,000을 가져가. 그래서 여기서 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다? 3천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은 왜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고개가 그렇게 들고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 이걸 보면 지금 보면 여기요, 그 을이죠. 을한테요, 여기 갑이요, 지금 얼마다? 5천을 빌려줬죠. 그리고 나서요, 여기 을이죠. 여기 을에요, X죠. X가 경매가 되면 이거 4천이죠. 여기요, Y죠. 여기 병이죠. 병이에요, Y죠. Y에 대해서 여기서 5천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1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순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병이, 지금 갑이 여기도 1순위, 여기도 1순위로 얼마나 지금 잡았죠? 5천을 잡은 거잖아요. 5천을.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또 이 사람은요, 을은 자기께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갑한테 5천 빌리고 또 정한테 또 얼마를 빌렸어요? 2천을 빌렸다 이 말이죠.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것이 얼마짜리? 5천만 원짜리니까 자기가 이 5천만 원 빌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누가 빌린 거죠? 을이 빌린 거지. 그냥 이 사람은 여기 무한테
무한테 얼마를 빌렸다? 3천을 빌렸다 이 말이죠. 누가요? 병이. 그러니까 병이 책임질 돈은 3천만 원이고 을이 책임질 돈은 5천에다가 2천에다가 7천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7천을 책임인데 자기 그 땅을 얼마밖에 안 돼? 4천밖에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먼저 병의 Y토지를 먼저 경매하죠. 경매했더니 여기서 얼마가 나오죠? 5천이 나오죠. 이 5천을 전부 전액 갑이 배당을 받아가. 갑이 배당을 받아가면 갑의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대신 이 병이 갑의 저당권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병이요 이제 갑이 되는 거예요. 갑의 자리로 올라가. 왜? 대신 돈을 갚았으니까. 그걸 대의변제라고 그래. 변제자 대비해서 병이 이제 저당권자가 돼. 그러니까 병이요 을의 것을 경매를 하죠. 자, 두 번째 이제 병이 누구 것을 을의 것을 경매하죠. 을의 것을 경매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4천이 나오죠. 이 4천은 다 누구 거냐? 병 건데요. 문제는 병은 정한테 이미 얼마를 빌렸죠? 3천. 그러니까 이 4천 중에서 병은 먼저 누구한테? 무한테 3천을 갚고 그럼 얼마가 남아요? 1,000이 남은 것은 이거 누구 거다? 병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이 정은 을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지 병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생각을 해봐. 을의 것이 4천만 원짜리인데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이 사람이 2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무가 3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병이 1,00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여기 지금요 무가 얼마 받나? 무는 얼마다? 4번. 갑은 얼마다? 2번. 아니 병은 얼마다? 2번. 알죠? 여기 무는 얼마다? 여기요 3천. 그러면 정은 얼마다?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알죠? 누구를 묻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하고 병하고 무다 이렇게. 자요 그다음에 갑은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와 그 다음에 Y 건물에 각각 1번 공장을 취득하고 병은 X에 대해서 2억 그 다음에 정에 이래서 쭉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게 먼저 나오면요 뭐를 하느냐 먼저 그냥 보면 돼. 어떻게 보면 되냐 지금 갑은요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이죠. 을이고 여기서 갑이죠. 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을 소유 X하고요 X 그 다음에 여기 Y가 있죠. Y하고 다음 둘 다 을 거예요. 이게 중요해. 아까는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물상 보증이었죠. 각각 1번 공동지하고 취득하고 병은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 지금 1순위가 있고 몇 순위가 있어? 2순위가 있죠?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여기는 갑이 1순위죠. 여기는 X에 대한 2순위는 누구죠? 병은 얼마다? 2억을 이렇게. 그 다음에 정은요 Y 건물에 1억 6천 정은요 1억 6천 이렇게 1억 6천 이렇게 되죠. 2번을 치겠다. X와 Y를 모두 경매돼요. 모두 경매 대가가 X는 얼마죠? 4. 이런 4억이고 여기는 얼마다? 2억이죠. 2억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돈을 빌린 것은 얼마를 빌렸죠? 돈을 얼마를 빌렸어? 3억이죠. 3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지금 여기 동시 배당이니까 3억이죠. 그럼 여기를 봐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X하고 Y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 말이죠. 아주 간단한데 4억이 생기니까 여기서 2억 받고 여기서 1억 받는 것인데 알겠죠? 너무나 간단한데 그냥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 보여준단 말이죠.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얼마죠? 3억이죠. 갑이 받을 돈이 3억이죠. 3억에다가요 곱하기요 이 X가 얼마죠? X가 4억이죠. 4억이고요. X하고 Y를 더해 그럼 얼마죠? 6억이죠. 6억 이렇게. 3, 4, 12억이니까 얼마죠? 2억이죠. 그럼 여기는요 이 밑에는 또 받을 돈이 얼마죠? 갑이 받을 돈이 3억이죠. 3억에다가요 Y는 얼마죠? Y는 2억이죠. 2억 이렇게. 그러면 X하고 Y를 더하면 얼마죠? 6억이죠. 6억이니까 여기는 얼마죠? 전체 하면 얼마다? 1억이죠. 계산 안 해도 4억이니까 2억, 1억, 2대 1이니까. 그런데 이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갑은 여기에서는 얼마 받아간다? 2억을 받아가고 여기에서는 1억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갑이.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남아? 2억이 남죠? 2억이 남은 것은 병이 가져가고 그럼 여기는 1억이 남죠? 1억이니까 이 사람은 1억 6천 중에서 얼마만 받아가고? 1억만 받아가고 1억만. 그러니까 1억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배당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갑은요 일단 2억하고 1억하고 갑은요 일단 무조건 3억을 다 받아. 알겠죠? 그 다음에 병은 얼마 받아? 병은 2억을 다 받아. 그 다음에 정은 얼마 받아? 1억만 받아.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가 묻는 거죠? 정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냐? 정은 얼마다? 1억이다 이 말. 1억이다. 이렇게 계산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계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4억이니까 2대 1이니까 여기서는 2억 받고 여기서는 1억 받으면 끝이잖아요. 남는 돈은 후순위한테 넘어가는 거죠. 알겠죠? 이건 뭐 산수니까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이건 부동산의 개론에 비하면 이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자, 114번 마지막 문제죠. 갑은 을에게요 1억 원을 대출해 주죠. 다 또 그리면 돼. 여기서 을이요. 여기요. 지금 을한테요. 여기 갑이죠. 갑은요 을한테요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또 을소요 X가 있고요. 여기요 뭐가 있다? Y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1억 2천이네요. 뭐요? 1억을 빌리고 1억 2천의 채권 최고예요. 1억 2천만 원. 1억 2천이라고 해야 돼요. 채권 최고액이니까. 원래는 1억인데 1억 2천으로 채권 최고액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갑은요, 병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 우선 받았어. 봐봐.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요, 누가 이걸 경매대 여기서 얼마를 받냐? 8천을 먼저 받은 거예요. 8천을 받고 지금 먼저 얼마가 남았어요? 1억 2천이가 얼마 남았어? 4천이 남았죠. 4천이 남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경매가 또 얼마가 됐다? 2억이 경매가 돼, 2억이 경매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8천이었는데 경매가 다 끝나려고 하니까 8천을 받았으니까 얼마가 남았다? 4천 남았었잖아요. 4천 남았었는데 경매가 끝날 때까지 이자 5천, 경매 신청할 때 이자 붙고 그 다음에 대금 안 남을 때 이자 붙고 해서 지금 현재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5,500이 됐다. 그런데 이 Y토지의 경매 대금은 얼마죠? 2억이죠. 2억 중에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은 4천이냐 또는 5천이냐 5,500이냐 이 말이에요. 3번 어느 것이냐? 얼마다? 왜 4천이다? 이게 중요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채권 최고액이란 말의 뜻이 뭐냐?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이란 말의 뜻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대금 2억에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라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2천이라고. 그러니까 전에 이미 얼마를 받았어? 8천 받았죠. 지금 아무리 이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밖에 못 받아? 이제 4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4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4천만 받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못 받냐? 그게 아니고 후순위가 있으면 후순위가 돈을 받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받을 수 있지만 남은 돈이 없으면 일단은 얼마까지만 받는다? 4천까지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그래서 별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물권법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물권법에 관한 문제를요 우리가 전부 다 살펴를 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중에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중에요, 한 주 좀 쉬었다가요 뭐를 할 거냐면 특별법 있죠? 특별법에 관한 문제를요 다시 한번 풀어보고, 특별법 문제는 조금 한 10년치 정도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60문제 정도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 가지고 안 되고요,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일요일날 하기는 좀 그렇고 토요일날 오후에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주간 정도로 해가지고 3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왜냐면 특별법은 주택임대 차는데 설명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30문제 하더라도 한 4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요 지금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은 10년치를 했어요. 물권법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8년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특별법은 다시요 10년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100문제씩 풀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110문제, 300문제 넘게 풀었죠. 그다음에 특별법 보면서 거의 400문제 가까이 푼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문제풀이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은 기출문제 강의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요 아무래도 나는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럼 뭘 고민해요? 그냥 기출문제 그냥 보면은 무조건 합격해요. 근데 답만 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설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알죠? 이 해설 강의가 눈으로 보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해설 강의가 귀에 익숙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합격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데 문제 가져다가 이상한 모의고사 푼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문제 지문들이 반복되잖아요. 그 반복되는 지문은 무조건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시험 보면 지금까지 기출문제 풀었던 것에 85%, 90%는 무조건 기출문제에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지금까지 풀었던 것, 채권법 10년치, 그 다음에 민법 총칙 10년치, 그 다음에 물권법 8년치가 풀었으면 적어도 80점은 맞아야지. 아무리 뇌가 없어도 75점은 맞아야지. 그 이상의 것은 못 맞는 것은 뇌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본 시험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시험 문제들은 약간 수준이 있죠.
알겠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요 책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그대로 지금 오지선다으로 만들어서 지금 계속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적어도 그래도 반 이상은 맞아야죠. 반 이상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법 남았어. 알겠죠? 일생일대 특별법은 10년치를 볼 거예요. 문제가 60문제밖에 안 되니까. 아시겠죠? 뭐죠? 6문제예요. 특별법은. 그래서 10년치는 60문제죠? 60문제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요 강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